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강명자입니다. 과거 결혼 초기엔 남편과 작은 수내 가공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듭시다.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2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아들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죠. 제가 먹는 걸 줄이면서도 아들 학원비를 냈고 밤새워 일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서 노후 걱정 없을 정도로 돈을 모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잘할게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제 인생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0도 안 돼서 결혼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소진은 처음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어요. 상견례 때 저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 신혼집을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변했고 20평 집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는 집에서 놀면서도 늘 카페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곤 했죠. 결혼 후 저에겐 안부 전화는커녕 제 생일에도 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문자로 하라고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손녀가 태어났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손주 얼굴을 안 보여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손주 안 보여줄 거야? 엄마, 지금 소진이가 너무 예민하니까 좀 기다려요. 그리고 지금 장모님이 집에 와 계세요. 저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닥달하면 잘 살고 있는 애들 싸움할까 싶어서 마냥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그러다 설날이 되었고 저는 이제 손주를 볼 수 있겠다 싶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이번 설에는 처가집 먼저 가도 괜찮죠? 장모님이 소진이 몸보신 시켜준다네요. 그래. 그럼 언제 올 거니? 연휴 마지막 날 잠시 들를게요.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아들이 왔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놓고 손주를 안아보려 했더니 어머니 음식하시고 안 씻으셨잖아요. 샤워하시고 안아보세요. 속으로 좀 놀랐지만 제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름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저는 씻고 손주를 겨우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지 태어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좁아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저희가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진 돈을 모두 들여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 근처에 32평 아파트를 사서 아들을 이사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초대를 한 번도 안 하길래 손주도 볼 겸 한번 가보고 싶다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어쩌죠? 장모님이 와 계셔서요. 와이프가 몸이 약해서 장모님이 민지 돌봐주고 계세요. 뭐? 언제까지 와 계신다니? 집 넓혀달라고 한 게 너희 장모 때문이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잠시 들르세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쁜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 주말에 과일과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가 찾아가도 되는데요. 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딱 봐도 제가 온 걸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띠띠띠띠 나더니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운동하고 슈퍼 좀 다녀왔어요. 예, 사돈이 고생하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치레를 하고 사돈이 작은 방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들어가는 걸 보니 딱 봐도 그냥 들르러 온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처럼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된 거니? 사돈이랑 같이 사는 거야? 엄마, 장모님 혼자 살기도 외로워하셔서
민지도 봐주실 겸 해서 살림 합쳤어요.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니들끼리 결정한 거야? 그러자 사돈이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사돈, 제가 못 올 때 왔어요? 아들 장가 보냈으면 이제 그만 신경 끄시고 놔주세요. 그러는 사돈이야말로 신경 끄고 놔두시지 왜 여기서 함께 살아요? 왜 제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 사돈을 모시고 살아야 한답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힘들게 딸 키워 시집 보냈으면 사위도 자식인데 같이 살 수도 있지요. 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히는데 아들은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키웠는 줄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자가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실 거면 그만 집에서 나가주세요. 며느리가 하는 소리에 저는 우라통이 터졌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들놈을 보니 더 화가 치밀었어요. 며느리는 제 집 마냥 시애미를 쫓아내려 하고 사돈은 팔짱을 끼고 기세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어쩌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너희들과 사돈이야. 이럴까 싶어 내 명의로 해놓길 잘했구나. 그러자 사돈이 아니, 사부인. 아들 결혼시키며 집을 사줬으면 준 거지. 줬다 뺏는 법이 어딨어요. 이럴 거였으면 딸 결혼 안 시켰어요. 아, 그래요? 사위 하나 얻어서 평생 놀며 잘 살아보겠다고 딸을 취집시킨 거였어요? 나야말로 장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으면 결혼 안 시켰어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이젠 내 알바 아니고 이제 아들 없는 셈 칠 테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자 그렇게 당당했던 사돈과 며느리가 난리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사돈과 며느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죠. 오늘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살든 말든 네 앞길 네가 알아서 살아라. 다음날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너는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하라고 해놓고 왜 허락 없이 나한테는 전화하는 거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결국 저는 집을 팔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변두리 빌라 월세방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녔지만 며느리와 사돈의 씀씀이가 해퍼서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고 여전히 며느리와 사돈은 놀고 있고 아들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죠. 아들은 제게 전화로 도와달라고 하고 찾아왔지만 저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월세가 너무 비싸요. 어차피 아들은 나 하나뿐인데 미리 증여해주면 좋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개차반 며느리와 사돈 머슴으로 산단 말이냐? 난 차라리 기부를 할 망정 그따위 사돈과 며느리에게 좋은 일 못 시킨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 돈 쓰며 즐겁게 살 거니까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 마라.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아들은 손녀들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지 엄마가 제가 돈이 없다고 바람을 피우다가 장모님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고 아들과 손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가 그랬답니다. 이젠 내 딸 찾지 말게. 자네랑 더 이상 이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못 살겠네. 우리 딸 이제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니까 이혼해주게. 아들은 장모와 딸에게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제게 잘못한 건 맞지만 모든 걸 잃고 돌아온 아들이기에 저는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녀를 키우고 아들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비록 혼자가 된 아들이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혼하게 된 것이 하늘이 도운 것만 같았어요. 안 그랬으면 평생 장모와 며느리에게 등골 빠졌을 테니까요. 아들은 늘 아침에 출근하며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에 손녀를 등원시켰는데 첫인상이 좋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손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고 어린이집 다녀오면 제게 말하길 선생님이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아들은 결혼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만남을 가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출근을 하며 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 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길 찾아와? 바람나서 다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누가 네 어머니야? 너와 난 이미 남남이야. 그리고 누구 허락받고 여길 찾아왔니?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민지 엄마잖아요. 다시 남편과 민지와 잘 해보고 싶어요. 누구 맘대로? 네가 원하면 다 될 줄 알았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거라. 다시는 네 얼굴 보기 싫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민지 엄마인데 민지 만날 자격은 있잖아요. 자격? 무슨 자격? 친권 포기한 게 너야. 그 더러운 입에 민지 올리지 마라. 썩 꺼져. 알고 보니 부자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기꾼이었고 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되어 사돈과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네요. 허영심 덩어리인 모녀들 천벌을 받은 거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날 퇴근한 아들에게 말했더니 접근 금지 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길. 엄마, 어린이집 선생님 정한 씨가 사람이 참 좋아 보여.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것도 나랑 비슷하고. 다행히 애가 없어서 우리 민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이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어요. 민지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 사람 보는 눈도 있을 테니까 2번 실패하지 않을 거야. 잘해보렴. 그렇게 아들은 새 출발을 하기로 했고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에 들어가겠다고 하길래 이번엔 제가 내가 보태줄 테니 28평 집을 사자꾸나. 그 대신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다오. 엄마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에게 잘할게요. 그렇게 아들은 재혼을 했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도 싹싹하네요. 지금처럼만 아들이 잘 살아줬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마음 편히 취미 생활하며 가끔 맘 편히 카페도 가고 그렇게 삽니다. 나이가 더 들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